요즘 그 사람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오래 머무르고 괜히 자꾸 이유 없이 연락 오는 그 사람의 행동, 혹시 마음의 신호는 아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년 이성 관계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김선희 전문가입니다. 관계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행동으로 전하는 법이죠. 특히 여성이 은근하게 보내는 함께 있고 싶다는 신호는 말보다 더 섬세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이 당신과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을 때 말없이 드러나는 9가지의 은밀한 신호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 안에 담긴 진심을 놓치지 않는 방법, 함께 알아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숫자가 저를 웃게 해줍니다. 1. 괜히 다리나 팔이 자꾸 당신 몸에 닿게 앉는다. 누군가와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는 건 감정적으로도 한 발 다가가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이 괜히 팔이나 다리가 자꾸 닿는 위치에 앉는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보다 의도적인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박 씨는 요즘 마음이 가는 여성과의 미묘한 거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면 그녀는 늘 그의 옆자리에 앉았고 대화 중 팔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지만 피하거나 불편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리가 스치거나 어깨가 닿을 때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그 순간을 받아들였죠. 이처럼 의도치 않은 듯한 접촉은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지는 건 마음의 온도도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자리를 선택할 때 굳이 옆자리를 고르고 그 거리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관계를 좀 더 가까이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이 깃든 행동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접촉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가입니다. 불편하거나 어색함 없이 이어지는 작은 스침은 감정이 오고 가는 속도가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반복된다면 상대는 지금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행동으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성 간의 감정은 때로는 말보다 몸의 움직임으로 더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그녀의 작은 접촉, 무심한 듯 가까운 거리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둘 사이의 거리도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2. 대화 중 눈빛이 평소보다 오래 깊게 머문다. 눈빛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끌리는 대상에게 더 오랜 시간 시선을 머뭅니다. 특히 이성 간에는 그 눈빛의 깊이와 지속 시간이 단순한 관심을 넘는 감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이 씨는 얼마 전 한 소개팅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여러 번 만나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평범한 대화 중에도 그녀는 자주 눈을 맞추었고 그 시선은 단순히 듣는 사람이 보내는 관심의 눈빛과는 달랐죠. 눈이 마주치면 곧바로 피하는 대신 몇 초간 그 눈빛을 유지하며 미소를 짓거나 눈썹을 살짝 올리는 표현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런 시선은 단순한 매너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이 유독 당신에게 머문다면 그건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웃음 뒤에 이어지는 그윽한 눈빛은 감정이 한층 깊어졌다는 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되는 깊은 눈맞춤은 말보다 더 큰 대화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는 호감, 기대, 설렘, 심지어는 조심스러운 표현까지 담겨 있죠. 상대가 당신의 반응을 살피며 눈빛으로 마음을 건네고 있다면 그건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좋아서가 아니란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이 담긴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눈빛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무심히 흘려보내기엔 감정이라는 건 생각보다 눈에 많은 걸 담고 있답니다. 그녀가 자꾸만 당신의 눈 속에 머무르려 한다면 그녀 마음속에 당신이 꽤 오랜 시간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3. 오늘 뭐 해요? 라며 계속 일정을 묻는다. 누군가의 하루 일정이 궁금해진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상에 내가 끼어들고 싶다는 은근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이 반복해서 오늘 뭐 해요?
퇴근하고는요? 주말에는 뭐 하세요? 하고 묻는다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 사는 46세 김 씨는 요즘 한 여성에게서 자주 연락을 받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꼭 하루 일정을 묻곤 하죠. 오늘은 어디 가세요? 지금 퇴근하셨어요? 주말엔 뭐 하세요? 처음엔 단순히 관심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차 질문의 빈도와 디테일이 많아졌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 시간에 저도 근처에 있는데. 같이 커피 한 잔 어때요? 이처럼 계속해서 일정을 묻는 건 그 안에 작은 초대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는 말 대신 상대의 시간을 알고 그 속에 나를 슬며시 끼워 넣는 거죠. 그녀는 아마도 당신의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질문이라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 간의 미묘한 감정은 늘 말끝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날 하루 당신이 다른 누구와 시간을 보낼까봐 궁금한 걸지도 모르죠. 또는 나랑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엔 아직 망설여지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일정 질문은 관심을 가장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점점 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눈치챈다면 다음번 오늘 뭐 해요? 라는 물음에 혹시 같이 하실래요? 라고 답해보는 건 어떨까요? 4. 일부러 늦게까지 연락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밤늦은 시간 하루의 끝자락에서 오가는 대화에는 낮보다 더 솔직한 감정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성이 자꾸 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이어가려 한다면 그건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55세 이 씨는 최근 한 여성과의 문자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처음엔 저녁 인사 정도로 시작되던 메시지가 점차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서로의 하루를 묻거나 사소한 감정을 나누는 대화로 이어졌죠. 어느 날은 이 시간엔 왠지 더 솔직해지네요 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처럼 늦은 시간의 대화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시간까지 당신과 대화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행동입니다. 특히 여성이 먼저 밤늦게 연락을 하고 끝낼 기미 없이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건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잠들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하루 중 가장 조용한 그 시간에 당신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관심이 되고 존재감이 되는 겁니다. 이성 간의 관계는 이렇게 작고 조용한 시간에서 더 가까워지곤 합니다. 무심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지 않아요? 라고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그녀가 조금만 더 얘기해요라고 말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지금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내는 이 늦은 밤의 메시지,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감정의 깊이가 묻어나는 은밀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5. 가벼운 스킨십에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온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스킨십은 감정의 온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벼운 접촉에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면 그건 명백한 친밀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정 씨는 최근 마음이 가는 여성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함께 길을 걷다가 손등이 스치거나 좁은 식당 자리에 어깨가 맞닿을 때 그녀는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그 거리감을 유지했죠. 가끔은 무심히 그의 팔에 손을 올리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벼운 스킨십에 대한 반응은 마음을 읽는 데 큰 힌트가 됩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신체 접촉에 조심스럽기 마련이지만 상대가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는 감정적으로 당신과의 거리를 이미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런 접촉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자주 반복될 때 그건 단순한 습관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 곁에서의 공간과 체온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스킨십이라는 건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한 작은 문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문을 두드릴 때 상대가 열어주는지
아니면 조심스레 닫아두는지죠. 그녀가 다가오는 접촉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웃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미 당신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자리 잡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손끝으로도 전해집니다. 그녀가 보내는 이 부드러운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면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6. 혼자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무심하게 던진다. 감정은 언제나 말보다 그 말이 나온 상황과 톤에 따라 깊이를 달리합니다. 특히 이성이 혼자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무심히 툭 던졌다면 그 안에는 단순한 귀찮음 이상의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8세 장 씨는 최근 몇 번 만난 여성과 늦은 저녁을 함께한 날 그녀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좋다. 그냥 혼자 집에 가기 싫네. 그 말은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흘러갔지만 장 씨는 순간 마음이 설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을 꺼냈고 특별한 제안 없이도 그 한 문장만으로 감정을 전한 셈이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말은 종종 마음속 외로움이나 누군가와 더 있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이성 사이에서는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녀는 그저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장 조심스럽고도 담백한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표현은 명확한 초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는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의 신호인 거죠. 중요한 건 그 말이 나온 순간과 표정입니다. 어두워진 거리, 잔잔한 대화 속 문득 나온 그 한마디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을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심한 듯 툭 던진 한마디에 담긴 진심을 읽어낼 수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도 그날 밤처럼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7. 함께 있던 시간을 길게 늘리고 싶어 한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늘 짧게만 느껴지죠. 그래서일까요? 누군가가 헤어질 타이밍이 다가왔음에도 자꾸 이야기를 늘리거나 자리를 뜨지 않으려 한다면 그건 꽤 분명한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53세 조 씨는 얼마 전 소개받은 여성과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식사나 산책 정도였지만 약속이 끝날 시간이 되어도 그녀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근처에 조용한 카페 있어요? 조금만 더 걷고 갈래요? 같은 말로 만남을 자연스럽게 연장하곤 했죠. 조 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헤어지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함께 있는 시간을 자꾸 늘리려는 행동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은 감정을 말없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말로는 괜찮아요, 시간 좀 더 있어요 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조금만 더 곁에 있고 싶다는 속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모습은 이성 간의 관계에서 훨씬 더 강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상대가 당신과의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고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감정이 담긴 시간은 유독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빠른 흐름을 붙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헤어질 타이밍을 슬쩍 미루려는 행동, 자리를 뜨지 않고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더 이어가려는 모습, 이 모든 게 당신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따뜻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8. 사소한 이유를 만들어 자꾸 부른다. 이유가 사소할수록 감정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성이 별것 아닌 이유로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한다면 그건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이 보고 싶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47세 김 씨는 어느 날부터 한 여성의 자주 오는 연락에 익숙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거 맛있다던데 같이 먹을래요? 근처에서 잠깐 시간 나는데 얼굴 볼래요? 이 책 괜찮다는데 같이 구경 가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성격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 빈도와 이유가 조금씩 억지스러울 정도가 되자 그는 그녀의 진짜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이유를 만들어 자꾸 부르는 건 그 이유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당신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녀는 보고 싶다는 말을 굳이 직접 하지 않고도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런 방식의 접근을 택합니다.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다가오려는 거죠. 그녀에게는 책을 구경하자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옆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소소한 초대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당신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거절할까봐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혹시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품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작아도 그 안의 감정은 크고 분명합니다. 그녀가 자꾸만 이유를 만들어 당신을 부른다면 그건 지금 당신이 그녀 마음속에 자주 떠오른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9. 떠날 때 아쉽다는 눈빛을 숨기지 못한다. 이별의 순간은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성이 당신과 헤어질 때 유난히 아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한다면 그건 마음속에 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50세 윤 씨는 최근 몇 차례 만난 여성과의 마지막 인사를 떠올리며 그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늘 약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윤 씨를 바라보다가 살짝 웃으며 오늘 좋았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리곤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항상 조금은 천천히 망설이듯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눈빛은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녀가 아쉬워하는 눈빛을 숨기지 못하는 건 단순히 오늘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감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특히 눈을 자주 마주치고 시선을 피하지 않으며 이별의 순간에 잠깐이라도 말을 아끼는 모습은 감정의 깊이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녀는 지금 오늘 당신과 보낸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별의 순간에 드러나는 아쉬움은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보다 더 진한 감정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끝나는 순간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자꾸 아쉬움을 담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말보다 눈빛이 먼저 말해주는 감정, 그 안엔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말로만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작은 행동, 가벼운 스침, 한마디의 질문과 눈빛 속에 이미 많은 감정이 숨어 있죠. 오늘 이야기한 9가지 신호는 여성이 하루를 통째로 함께하고 싶을 만큼 호감을 느끼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들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가까운 건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녀가 반복해서 당신에게 시간을 묻고 늦은 밤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사소한 이유를 만들어 자꾸 부른다면 그건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는 순간이 좋고 그 시간을 더 오래 이어가고 싶다는 소중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자꾸 머물고 작고 따뜻한 스킨십을 피하지 않고 떠날 때마다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면 이제는 당신도 마음을 열고 그 감정에 응답할 차례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기다리는 사람보다 알아채주는 사람이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행동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다면 오늘 이야기한 이 신호들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숫자가 저를 웃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에서 상대의 마음을 느껴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